반갑습니다. 건강 스페셜 피부 면역 강의를 맡은 이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 이제 새벽 2시까지 이 강의 교환을 만들면서 약 한 15년 전에 제 삶과 지금 제 현재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강의는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에게 더 감사가 넘치고 제가 가장 좋았던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15년의 저는요, 밤이 늘 길었고요. 밤이 늘 고통스러웠고요. 늘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땐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피부가 좀 다른 피부로 바뀌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지없이 피범벅이었었고요. 진물투성이었었고요. 각질투성이었었습니다. 제 바람은 너무 산산이 부서졌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너무나 피부가 좋아졌고 제가 과거에 피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건강해진 현재의 모습에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는데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오늘 밤이 너무나 길었다거나 너무 고통스러웠다거나 지금 너무 괴로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이 피부의 문제로 인해서 우울감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단 한 분만이라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아주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식물들인데요. 이 식물을 키우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이 식물을 키우면서 피부에 대한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도 키우다 보면은요, 병이 옵니다. 무름병도 오고요. 그 다음에 뭐 흰깍지벌레 같은 병도 생기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셀 수 없는 종류의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식물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은요, 거기서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냥 약을 뿌리시면 된다고. 뭘 바르시면 된다고. 근데 와서요, 뿌리고 바르면 잠시 잡히는 것 같다가 또 스름, 흐물흐물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어찌 보면 그냥 겉에 드러나는 증상만 약으로 치유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식물은 되게 정직합니다. 환풍이 되게 잘 되면 됩니다. 충분한 공기가 있으면 되고요.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충분한 영양만 들어간다면 식물은 병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몸도 똑같지. 그래, 맞아. 우리 몸도 충분한 공기,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충분히 있으면 되고, 그리고 충분한 영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우리 몸도 우리 피부도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피부 면역 강의에 대해서 1부 대증요법과 피부 면역 2부에서는요. 자연치유요법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증요법인데요. 여러분, 아래 피부 증상들의 공통적인 처방제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아토피죠. 제가 알았던 질환은 아토피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백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반증은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파괴가 돼서 멜라닌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요. 건선입니다. 이 건선 또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건선 또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건선도 어찌 보면 우리 표피층이 있는데요. 표피층에 비정상적으로 대사가 일어나면서 두터워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대상포진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우리가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요. 특히 배 둘레미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포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증상 외에도요.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도요. 공통적으로 처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창에 한번 답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이 공통적인 처방제는요. 다 올라왔나요? 자, 바로 정답은요. 스트레이드 연고입니다. 스트레이드 연고는요. 7등급부터 1등급까지 7단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스트레이드 연고를 2년 동안 정말 많이 발랐던 것 같습니다. 7등급에 있는 연고부터 특히 6등급에 있는 뭐 데스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로션부터 시작해서 1등급에 있는 너머베이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스트레이드 연고. 나중에는요, 1등급 연고도 듣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남용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또 시달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아토피를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50대처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쭈글쭈글하고요. 그다음 몸은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각질이 되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상황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복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둘째 아들 사진입니다. 돌 전에 저를 닮아서 아토피가 있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얼굴과 온몸에 아토피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직접 체험한 이 아토피로 인해서 노력했던 방법들을 어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해봤더라고요. 첫 번째, 화장품인데요. 일단 남성 화장품을 쓰다가 너무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토피인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남성계 따가우니까 여성 걸로 한번 바꿔봤었죠. 근데 여성 화장품을 쓰다가 처음에 괜찮았지만 더 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따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쓰는 유아 화장품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도 쓰라리기 시작을 하고 따갑기 시작했을 그땐 제가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피부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연 화장품을 찾게 되었었고요. 무파라벤, 이런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찾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비누도 만들어서 쓰고 화장품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일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해서는 뭔가 내가 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었죠.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와.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작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며칠 발라보라고, 그리고 이걸 먹어보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연고를 바르니까 금방 들어가고 또 안 바르면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는 조금씩 더 몸에 번져가는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생겼던 부위가 몸 전신으로 퍼지는 데는 그리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도 참 오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러지 검사를 하고 저한테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은 다 피하게 되고 음식들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정말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보습제를 썼는데요. 많은 보습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피지오땡이라고 하는 엄청 비싼 보습제를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이 넘도록 보습제만 쓴 경험들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또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걸 제안해 보시더라고요. 광선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정말 모든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고요. 눈만 캡슐을 끼우고요. 그 통에 들어가서 온 몸을 또 광선 치료했던 기억도 납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봤는데도요, 신통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점점 악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병원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 보다 싶어서 그때 이제 돌렸던 것이 건강기능식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꽃 종자유도 먹어봤었고요. 오메가3도 먹어봤었고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먹어봤었고요. 그다음에 알로에 주스도 참 많이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삼도 참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노력했던 것이 그러면 양의에서 안 되면 한의 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의원으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침을 맞기 시작했었고요. 한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를 해보니 저는 소양인이었기 때문에 소양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소양인에 맞는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약 약재를 만든 또 보습제를 또 열심히 또 바랐던 경험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해도 또 온전한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시도해봤던 것이 민간요법인 부항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봐야 했습니다. 심천사혈요법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어혈을 빼는 건데요. 너무너무 가려울 때는 제가 밤을 새면서 제 얼굴에도 제가 직접 사혈을 하고 가슴에도 사혈을 하고 온몸, 손이 닿는 곳은 다 이렇게 사혈했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제가 새벽 5시인가 6시인가 과거에 너무너무 가려워서 제 방에서 사혈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 제 그 얼굴에 피를 빼고 있는 사혈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뜸을 떴던 기억들이 납니다. 온 집안에 뜨면서 향이 집안에 가득 했었던 그런 시간들도 지금 이렇게 또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초액을 또 많이 뿌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타 방법에서 해수탕하고 유황탕에서 되게 많은 또 사우나 요법을 했었는데요. 그때 사우나 하고 나서 몸에 목초액을 많이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초액을 뿌리다가 사우나장에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피부병이 있는 것 같다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쫓겨날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연수기 또 산성수로 세안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요. 집안에 가습기를 또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잤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면장갑을 끼고 잤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 긁고 싶어서요. 면장갑이 손에 끼어 있으면 아침에 이미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빨갛죠, 피로.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요. 이 아토피 있는 분들은요, 주로 접히는 부위들이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다가 PT병을 끼고 그거를 테이프로 감고 잡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PT병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긁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참을 수 있는데 밤에는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밤에 욕조에서 욕탕에서 잠을 잤습니다. 실제로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인 거죠. 물속에 있으면은요 가렵지 않습니다. 보습이 어느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몸이 퉁퉁 불어오릅니다. 그리고 살짝만 스쳐도 바로 또 살이 터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또 했던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 긁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묶어달라고 해서 침대에다가 팔과 다리를 묶고 잤던 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수탕, 유황탕, 그리고 등산, 그리고 뭐 해독요법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제가 투병 시절에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에 있는 한두 가지 또는 많은 부분들을 다 지금 체험을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방법들은요, 근본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조절할 뿐입니다. 이 조절을 하지 않는 순간 더 심각해질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면역 물질에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 면역에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물질 유입 경로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경구흡수, 입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요. 경피흡수, 피부로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요. 경기도 흡수, 코로 들어오는 흡수 경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경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흡수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는 좀 이따가 영상에서 좀 보시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는요, 의약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먹는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도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피부를 위해서 먹는 항히스타민제조차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부메랑처럼 다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과 제초제도 여러분의 피부를
많이 공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류, 특히 동물성 우유, 그다음에 햄, 치즈, 버터와 같은 육가공 식품들도요. 우리 피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밀가루 음식 중에서도요. 정말 많죠. 여러분 밀가루 음식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빵. 벌써 빵만 생각해도 구수한 냄새가 떠오르시죠? 라면, 그다음에 칼국수, 얼마나 많은 파스타, 이런 면류들 생각하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밀가루 안에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루텐 성분이 피부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술.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술, 특히 맥주가요. 피부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인 거죠. 여러분, 정말 다양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이 물질들이요. 우리 피부를 망가뜨립니다. 아주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피부 이전에 우리의 장을 망가뜨립니다. 장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피부가 망가지게 되는데요.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전에 한국인이요.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요. 무려 24kg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kg의 양을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먹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365일로 나눠서 먹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강연장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까지 채운 관중들로 가득합니다. 맨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서라도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연은 식품 첨가물의 전도사로 유명한 아베 씨의 강연입니다. 100万人が美味しいなって言ってた。じゃあこいつはこれはもっとすごいですよ。明太子じゃなくてこういったおむすびね。いくつ入ってると思いますか？この粉が。これで60から80入ってます。これで20近く。この中で一番多いのはこの2つ。これ30を超してます。簡単便利でいいと思ったらやっぱりこんな私の知らないのがいっぱいあったわって。でも私はやわな女じゃないと。添加物の100種類で大丈夫。言う人はどんどん食べて楽したらいいよな。だけどどうもそうじゃないみたい。子供たちがそんなこう逆算するとこんなの 그는 자신이 개발한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을 먹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참여의 뜻에서 이 길로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甘くします。インスタント食品はですね、とにかく主成分しか追いかけません。甘いのは何をしてますか皆さん。砂糖ですね。砂糖なんか使いませんよ。高くなるから溶かさなくちゃいけないよ。 아베 씨는 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청량음료를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これは飲めません。噂の東京チャンネルでこれ飲ましたんですよ OL に。飲めませんこれ。どうして？甘すぎますだろうって。ところが添加物を入れると彼女たち飲みました。美味しいこれって。 냉수에 색을 내는 합성 착색료,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이소메라제, 그리고 과일 향을 내는 합성 착향료를 섞었더니 마치 마술처럼 향기로운 청량음료가 탄생했습니다. じゃあここで一応ありますね。これは難しいですね。いっぱい入れると酸っぱくなるんですよ。だね。でもね、これだけのブドウ糖果糖の混合の粉糖を取ります。ね、これ 50g なんですよ。こんな飲めますか？飲めないでしょ。これを飲むんですよ。添加物が入ると。 3%の M3가 이 한 잔의 청량음료에 밥그릇 하나 분량의 당분과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관중들은 음료수의 시음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씨는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사골라면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식품 첨가물을 몇 개 섞으니 간단하게 사골라면의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これですね。これは豚骨ラーメンの粉。色合格。はい、どうぞ。はい。
식품 첨가물은 마법의 가루처럼 그가 원하는 모든 맛을 창조해냅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속에 다시 식품 첨가물 가루 몇 개를 섞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수한 사골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ちょっとネギを入れすぎてさ。4年前何食べてました？ 아베 씨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식품 첨가물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でもこれ持って帰ると子供お母さん信じてるからバクバク食べますよ。これ全部取るんですよ。それでアトピーになったとか切れたとか言ったって誰のせいですか？国のせいじゃないですよ。無頓着に買ったお母さんのせいでしょ。その分お母さん楽ができたんだから。それを大げさに言うから僕が化学物質の光と影って言うんですよ。一部入ってます。人参、きゅうり、玉ねぎ。 식품 첨가물의 탄생과 범람은 싸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유통과 보존을 늘리고자 하는 생산업자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공동 창작품이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主人の体調が良くなったことと私自身がアトピー性皮膚炎だったのが治ってきたっていうのが 그는 한때 자신이 연구실에서 개발했던 첨가물들을 들고 일본 전역을 돌면서 그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だって大変これはねほんの一部だよ。でもこれだけで食べ物が50から60できるよ。そのインスタント食品が50種類から60できるジュースがあれだ。インスタントラーメンがああいう粉でできる。そして判断はあなたしなさい。僕は食べてはいけないとか一つも言ってない。あれを見せると誰も食べなくなりますよ。でこれはネズミの実験しかしてないよ。自分がこれでいいなと思えば取ればいい。安くて便利だったら。 자, 잘 보셨죠? 아마 소리는 나가지 않았어도 자막이 충분히 다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식품 첨가물들이 위험한지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로입니다. 입으로 들어온 경로가 있었다 하면 경피 흡수,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경로인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 안에 있는 파라벤, 그리고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샴푸, 린스, 클렌저, 치약에 많은 그런 계면활성제들이 있습니다.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토피로 참 민감할 때는 세탁세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덜 가렵고 많이 가렵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토피가 한참 심할 때는요. 어떤 화장품도 어떤 샴푸, 린스도 클렌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닿아도 쓰라렸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화학적인 것이 들어오더라도 온몸이 너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 외에는 어떤 것도 머리 안에도 쓸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합성 섬유 의류도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나일론 왜 좋아하시죠? 구겨지지 않잖아요. PS, 폴리에스테르 성분 같은 성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 안에요.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있고요. 그 환경 호르몬을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등산복 브랜드들 되게 많죠. 비가 맞아도 흡수가 되지 않아요. 발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또한도 다 옷 표면에 합성 호르몬, 환경 호르몬들이 코팅되어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 몸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부에 강력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약으로 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가요, 어찌 보면 진정 효과도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 연고로 인해서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데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방에서 또는 욕실에서 이빨을 닦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우고 몸을 닦는 모든 것들이 다 계면활성제나 이런 파라벤 같은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경피독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경로입니다. 경기도 흡수인데요. 바로 우리 기관지와 코로 들어오는 물질들인 거죠. 배기가스, 미세먼지, 그리고 담배 연기. 아마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그래 그럴 수 있겠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탈취제. 여러분 그 집안에서요. 탈취제 많이 안 쓰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온다고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많이 집안에 뿌리는 탈취제들이 있습니다. 이 탈취제들이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방충제. 이 방충제가 이제 쓸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우리
홈킵땡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목이나 이런 것들을 뿌리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또 과거에 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소송 중인 가습기 살균제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또한 스프레이 또한도 우리 머리에도 많이 스프레이 뿌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한도 우리 경기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혹시 VOC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이 VOC가요. 어찌 보면 담배 연기보다도 어찌 보면 가습기 살균제보다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집안에서 더 많이 여러분들의 피부를, 여러분들의 장을, 여러분들의 폐와 기관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VOC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요. 실내 대표 오염 물질인데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게 되냐면 벽지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가구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카펫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책에서도 이 VOC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도 이 VOC가 유발되게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침대에도 이 VOC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전기장판이나 또 이런 침대, 매트리스, 특히 라텍스 같은 데서 VOC가 검출되었다,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의 뉴스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VOC가 특히 어린이들이 취약을 해서 이런 아토피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피부나 폐를 통해서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VOC 물질들이 쉽게 침투하고 훨씬 알레르기 반응을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정말 환기를 자주 시키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환기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소 농도가 올라가고요. 집 안에 있는 이런 VOC들이 환기가 돼서 배출이 됩니다. 미세먼지 두려워서 그래서 문만 닫고 있다 보면은요, 이 VOC로 인해서 더 큰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 문제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고요, 코로 들어오고요, 또 우리 피부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한 결과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장, 누수 증후군입니다. 건강한 장이라면 차단돼야 할 이 각종 독소와 유해균이요, 이 장 누수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 쉽게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건강한 장벽은 세포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나 미생물들이나 이 글루텐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수가 생긴 장벽은요, 글루텐, 미생물, 독소가 장 누수가 생긴 장벽을 통과해서 바로 혈관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요, 우리 몸에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부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요, 이 지방세포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방세포가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요, 바로 표피층에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아토피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표피 세포에는요, 또 멜라닌 이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요, 멜라닌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백반증이 일어나기 몸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피층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자극을 하고 이런 히스타민의 물질들로 인해서요, 이 표피층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될 각질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거기서 이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뭉치기 시작하면서 건선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알레르기나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땀샘이나 피지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땀샘이나 피지선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피부에 지루성으로 염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결과가 바로 아까 입으로, 피부로, 기관지로 들어왔었던 그런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공격을 받고 자극을 받은 결과인 것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뭐였죠? 대중요법은 그냥 피부에 문제가 났어요? 그럼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연고를 바를 때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나서 많은 몸에 비정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 다 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나오는 부작용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을 나중에서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걸 먹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또한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이 졸림이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게 졸립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제 몸은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시작 전에 식물에 피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잎사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약을 뿌리고 약을 바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2부에서는요. 이 피부의 문제를, 이 피부 면역의 문제를 자연치유법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왜 아플까요? 왜 피부가 아플까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몸이 아플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모든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우리 몸은 대사가 안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소화가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힐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요. 흡수가 안 되고요. 배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사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럼 세 번째 단계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액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혈액이 오염이 되면 최종적으로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기 이전에 그냥 무작정 침을 맞고 어떤 요법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건강해질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폐로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위에서 소화를 거치고요. 그리고 소장, 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요. 조금씩 아주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소장과 대장에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 여기서 흡수된 많은 독소들이요.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으로 오게 되면서 혈액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인 거죠. 이 혈액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 온 몸의 12만 킬로의 모든 몸을 돌면서 궁극적으로 피부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세포에 어떤 대중요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혈액을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혈액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 되고요. 장 누수가 생겼던 이 장을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기관지하고 피부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세포가 건강해진다면 피부 면역은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포 얘기를 좀 더 해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몸은요. 오장육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장육부는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포 하나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포 끝에 하나하나 더듬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더듬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좋은 것이구나. 이건 나쁜 것이구나. 라고 인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흡수를 하고요. 세포 속으로. 그 다음에 독소나 이런 나쁜 물질들, 식품 첨가물들은 흡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지 기능과 흡수 기능과 이 해독 기능이 문제가 있게 되면은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면 매일매일 나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커피도 많이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협이나 한살림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요, 정말 좋은 유기농 채소를 드시면서도 몸이 약하고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에 있습니다. 세포의 더듬이들의 이 인지 기능, 흡수 기능과 해독 기능이 얼만큼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포의 기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우리 피부는요, 잘 흡수하고 그리고 잘 배출하고 면역 기능만 좋다면 우리 피부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포 끝에 있는 당사슬들이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질 지수가 높은 포도당 식사, 패스트푸드인 거죠.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정상적이었던 당사슬이 2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고요. 4시간이 지나면 더 줄어들게 되고요. 8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주 바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요즘 엄지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는요, 그림으로 재미나게 표시를 해주었더라고요.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 정도의 당사슬들이 있고요. 현대인들의 세포에는요, 한 3, 4만 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질병세포, 암세포, 특히 아토피가 있는 이런 분들의 세포를 보니까 10,000개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이 당사슬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생겼다가 줄어들었다가 생겼다가 줄어들었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먹었었던, 보았던 많은 밀가루, 탄산음료, 항생제, 그래 글루텐, 그 다음에 육가공 식품들이요, 먹으면 먹을수록 저 당사슬들을 아주 짧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트에서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한 번 나쁜 음식을 먹었다고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저 세포의 당사슬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회복 탄력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포의 저 당사슬을 만들어내는 좋은 영양소를, 좋은 제품을 섭취하시게 된다면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용기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클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심하면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인 거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우리 몸은 36.5도라고 하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잘 자면 피로가 해결되는 피로 회복 시스템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암의 세포가 매일매일 생겨도요, 면역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왜요? 대사가 잘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피부에 또 마찬가지인 거죠. 피부의 면역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토피, 건선, 그리고 대상포진, 지루성 피부염, 백반증, 기타 등등의 많은 피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시스템은 독소와 필수 영양소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한 달 만에 주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클린이라고 하는 해독 프로그램입니다. 이 클린이라고 하는 해독 프로그램은요, 일단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로도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영양을 넣어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클린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당 영양소, 세포 털을 만들어주는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피부 질환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어떤 제품들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품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제품명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그때 항산화제인 엠브로토스 AU라고 하는 걸 드시게 된다면 스트레스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걸 좀 중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사가 안 됩니다. 신진대사가 안 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카탈리스트라고 하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되게 많은 베리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대사를 도와주게 되고요. 특히 이 대사는요. 간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트루표라고 하는 제품이 간 해독, 간 대사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피로함부터 피부에 많은 물질들을 외부로 중화시켜서 해독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GI 프로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유산균입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에 특히 장누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이탈 프로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장누수 증후군에 아주 최적화되어서 나와 있는 정말 메나테크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제품인데요. 이 바이탈 프로밸런스를 드시게 되면은요, 장누수 증상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이 또 오염이 된 것을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바로 오메가3가 여러분들의 오염된 또 피부에 있는 염증도요. 이 오메가3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 염증이 생기는 요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밀가루, 글루텐, 단백질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루 한 끼 정도를 특히 저녁 정도를요. 이 트루플랜시라고 하는 식물성 단백질과 오소린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로 단백질 식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 끼 식사만 바꾸기만 하시더라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많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포의 더듬이를 만들어주는 인지 기능과 흡수 기능과 해독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이 제품이고요. 또 이건 분말이기 때문에 분말을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메나베어즈라고 하는 젤리 타입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드셔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아토피가 아주 심한 성인 아가씨를 한번 케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온몸에 진물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도요, 그때 추천했던 제품이 뭐였냐면 오메가3와 유산균을 이틀에 한 통씩, 한 3일 정도를 섭취시켰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가서 몸에 염증을 가라앉혔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유산균이 들어가서 장 환경을 좋게끔 해줬습니다. 그때는 바이탈 플로바란스가 없어서 그때 제가 유산균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장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 피부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피부 때문에 지금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메가3와 GI 프로밸런스와 바이탈 플로바란스를 집중해서 드신다면은 되게 많은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글리코 영양소와 또 다른 영양소들을 섭취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단제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클린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는요, 신진대사를 좋게끔 해주는 뉴트리베르스라고 하는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통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루표라고 하는 간대사 물질인 제품이 3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I 프로밸런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한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을 개선시켜주는 오메가3가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트루플랜시가 2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소린이 2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한 통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제품인 트루쉐이프가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싸게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클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강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의 문제의 원인을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죠. 어찌 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까요? 엄마들의 지나친 조기 교육도 저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는 것 또한도 저는 아이들이 받는 되게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과다예요. 아이들도 성인들도 정말 많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요. 그리고 반찬으로도 탄수화물을 먹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요, 디저트로도 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스님들도 만나뵐 때가 있고요, 목사님들도 만나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놀랍게도 술을 안 드시는에도 불구하고, 야식을 별로 안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간 수치들이 많이 높은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수치가 알코올성 지방간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보다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의 지방간 발병률이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 부족인 거죠. 여러분, 물을 잘 드셔주시길 원합니다. 50kg인 사람은요 1.5리터, 60kg인 사람은 1.8리터, 그 다음에 70kg인 사람들은요 2.1리터, 80kg인 사람은 2.4리터 정도의 물을 맹물의 형태로 우리 몸에 넣어줄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반드시 좋은 소금을 꼭 드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요, 염증 체질이다, 나는 산성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산성 체질을 기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염도입니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 산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요, 산성 체질이 되고 염증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칼리 체질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소금이 또 역할을 한다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몸에 지금 염증이 많다, 나는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좋은 소금을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리코 영양소 반드시 꼭 섭취하셔서 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피부 면역을 좋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외부 독소, 이 문제들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외부 독소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걸 다 피하고 조절만 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건강한 혈액순환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요 한 3, 40분 정도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걷기라도 이 운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는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는 이 능력, 다른 말로는 면역력, 다른 말로는 자연 치유력, 다른 말로는 자가 치유력, 한마디만 더 해본다면 회복 탄력성을 망가뜨리는 것인 거죠. 이 능력들을 우리가 한번 회복시켜 보시자고요. 자, 피부를 개선하는 방법은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비워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특히 지방에요 많은 식품 첨가물들과 독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워보시자고요.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비워보시자고요. 그리고 좋은 영양을 한번 채워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뽀송뽀송한 피부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얘기해주는 대중요법 치료를 해왔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셨어요?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아마 과거의 저와 같이 열심히 바르고 열심히 먹고 하면 할수록 더 번지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왜 자꾸 내 얼굴이 붓지? 왜 자꾸 건조해지지? 왜 자꾸 피가 나지? 왜 자꾸만 머릿속으로 발끝으로 왜 온몸에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병원에 가면은요, 그냥 더 높은 스테로이드만 처방해 줄 뿐인 거예요. 더 다른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해 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아, 나는 대중요법이 아니라 한번 자연치유요법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 내 몸을 해독도 해보지만 특히 내 세포에 있는 저 더듬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피할 수 없는 저 환경 호르몬들, 피할 수 없는 저 독소들을 내가 잘 배출해내서 내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저는 15년 전에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몰랐었고요.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있을 때 이 영양소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요.
그 뒤로부터 아이도 저도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절과 정상화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조심조심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두려워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발라도 반응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는요,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혹시 피부 때문에 우울증에 있거나 낭망에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너무 괴롭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좋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강의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라이징 스타의 송경옥 사장님께서, 또 핫 SO의 이정미 사장님께서 나오시고요. 진행을 너무나 멋진 메나테크의 브레인신 유희성 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 멋진 비즈니스를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